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육친해석. 한번 우리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집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육친을 갖다가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사주 분석이 상당히 쉬워져요. 그냥, 격국이 어떻고, 용신이 어떻고, 그냥 뭐, 글자에 매몰돼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큰 숲을 넓게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봐나가시면은 사주풀이가 아주 쉬워진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는 집을 비유를 했을 때 내가 깔고 있는 이 집 땅, 집터라고 하는 게 연월일시에서 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주라고 하는 거는 평생에 걸쳐서 이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평생 영향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재성이 됐든 관성이 됐든 또는 인성이 됐든 글자 하나가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평생에 걸쳐서 그 글자를 울거먹고 잘 써먹어요. 음, 이런 거예요. 마당에 앞들에만 풀이 나는 게 아니라 뒷뜰에도 풀이 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그 운에서, 외부적인 환경, 변화, 또, 조건이 주어지면은, 비가 여름에 쫙 내리면은, 풀이 앞마당에만 나지는 않잖아. 뒤에도 쫙 올라오고. 그런 원리예요. 그렇듯이, 연주라고 하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 집을, 건축물을 지어 올릴 때, 밑에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 주춧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춧돌이 아주 안정감 있게 있어야지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월지를 보고 격을 잡는 것도, 그 격 하나만 봐도, 격이 잘생겼어도, 다른 글자 안 봐도 돼요. 다른 글자가 없어도 성격됐다. 그러면 무조건 한 가지로다가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이 기둥, 그렇게 보시고, 내가 이제 들어앉아 있는 공간, 안방, 거실, 뭐, 이런 공간이, 일주 자리예요. 즉, 내가 주로 머물고 활동하는 공간. 요 안에 뭐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다 필요한 도구들을 갖다가 막 쓰는데.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 밑에 일지, 거기는, 물론 내 배우자 궁도 되고, 또 나의 몸도 되지만 사실은 나의 무기도 돼요. 내가 이 안에서 막 쓸 수 있는 작업 도구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밖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멀리 있으니까 또 갖다 쓰기가 힘들겠지. 자, 그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시라고 하는 거, 연월일시에서 시. 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담장 바깥에. 혹은 또 내가 그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정원 뭐 이런 개념도 돼요. 자, 그렇듯이 그 시는 주로 이제 자식 자리 볼 때 이제 많이 보고 말년운 볼 때 이제 보시는데 내가 이제 이런 집이라고 하는 어떤 설계 도면이 있는데 인생 설계 도면이 있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돈단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봄이면 좋고 겨울이면 나쁜가? 또 여름이면 너무 더운가? 겨울이면 또 너무 추운가? 가을에 태어났으면 좀 먹을 게 좀 많을까? 물론 가을에 태어나면 먹을 복이 좀 있겠죠. 신유, 술, 월에 태어났다라면은 그것이 인성이든 비겁이든 재성이든 다 관계없이 또 대운 자체도 신유, 술 이렇게 흘러가면은 일단은 수학, 결실 뭐 이렇게 봐서 먹을 게 많은데 거두어 드릴게. 이 대운이라고 하는 환경, 큰 환경이 내가 상당히 뜨겁게 태어났어. 사주가. 불덩어리야. 그런데 여름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났어. 대운에서. 아우, 뭐, 그 삼복더위라 그러잖아요. 그냥 뭐, 열대야 막 계속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럴 때 에어컨이 하나 빵빵한 게 있어. 그럼 시원하게 잘 수 있죠. 에어컨이 내 무기예요. 그 무기가 내 팔자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바깥에서 구해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바깥에다가 또 얼른 신청해가지고서 에어컨 기사 불러다가 설치해야 되고, 또 고장난 에어컨도 또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풍기 달달거리는 거 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도 이 설계 도면에 다 이미 그 내포가 돼 있고 암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큰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월일시 하면은 주로 그 연 하면은 국가나 이제 조상 자리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월 하면은 부모 형제,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 직업적성 볼 때 이제 월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다음에 이제 일 하면 이제 나, 또는 이제 그 일지가 이제 나의 배우자니까,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궁이 내 배우자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일지에. 그다음에 이제 시는 이제 내가 놓은 자식 또는 또 내 말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일단은 이해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나이대는 예전에 이제 수명이 뭐 60 하면 이제 환갑이라 그러잖아요. 60갑자가 한 바퀴 돌면 환갑잔치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수명이 하도 길어서 뭐 60이면 청춘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렇게 봤을 때, 연은 주로 이제 1에서 19세, 월은 20에서 한 38세, 그다음에 일은 39세에서 57세, 그리고 이제 말년은 이제 58세 이후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사주팔자를 쭉 볼 때, 그래서 이 연월의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배우자랑 이 시에 있는 공간은, 나와 다른 남의 식구, 그러니까 남의 식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내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그 부모 형제 자리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잖아요, 연월에. 예,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그 결혼해서 배우자를 얻고 자식을 놓고 하면은, 요렇게, 배우자 자리에서부터 시는 남의 식구, 배우자의 식구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비식재 관인으로다가 해서, 이 글자들이 연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 또는 일이나 시에 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읽어보자고요. 자, 만약에 비겁이다. 비겁이면은, 나의 경쟁무리, 경쟁무리고, 또 나의 그 동료, 형제, 뭐, 자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요게 비겁이 연월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년에, 그러니까 부모나 조상덕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형제들에 의해서 많이 분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경쟁, 승부욕,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초년에 이 비겁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활동력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게 말년에 들어와 있어도 어떤 그 평상시에 내가 관리해 두었던 비겁의 무리들이 말년에 어떤 그 식상 생재의 기운으로다가 쫙 흘러갈 때는 그때 상당한 그 재물을 갖다가 취할 수도 있으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비겁이 일에 있다. 내 앉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일단 내 자리에 나 이외에 누구를 곁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갖다 이렇게 밀어내는 일지 자리가 이제 내 배우자 공인데 그걸 자꾸 내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배우자하고 등 돌리고 밀어내고 그러니까 고집이 세지 또 간여지동 사주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의 인연이 비겁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늘 불안하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한 경우가 이제 이렇게 간여지동 사주들에서 또 많이 보이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겁이 시에 있다. 이거는 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식 또는 그 처가 또는 시가에 있는 식구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상속이라든지 증여, 그러니까 상속은 죽어서 이제 물려주는 거니까 보통 그 증여의 형태로다가 재물을 미리 그 자손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또 그 배우자의 그 형제들이라든지 그쪽 관련된 그 타가 식구들에 의해서 재물에 대한 어떤 손실 아니면 희생 또는 비겁이라고 하는 건 또 그냥 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겁, 연월일시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이렇게 잘 따져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의식주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나의 왕성한 어떤 활동력. 자, 그러다 보니까 식상이 연월에 아주 잘생겼다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일도 많고 또 부모의 어떤 그 혜택을
부모로부터 의식주를 그 확보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도 이제 그 식신이냐 상관이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또 나의 재능, 끼, 재주 뭐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된 의식주 환경, 또 부모로부터 어떤 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도 안정적인 패턴으로다가 이제 받기가 쉽고, 상관은 좀 들쑥날쑥해요. 상관도 이제 어떨 때는 막 왕창 받기도 하는데, 이 상관은 그 기복이 있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이렇게 또 흐트러지는 그런 기운도 있고, 다만 그 상관은 어떤 그 아주 특출난 그 재능,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끼, 뭐 이런 거를 잘 발휘를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히트 칠 때 히트 치는데 기존의 틀을 자꾸 깨버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나타난다. 그래서 부모 복에 있어서도 굴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상관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상이 1에 있다 그러면은 나의 의식주 문제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이 상당히 탁월해서 이렇게 내 배우자 자리에도 있지만은 또 배우자를 활용해서 또 그거를 무기로 써도 되고 또 나의 또 내가 직접 갖고 있는 무기니까 그 식상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생재의 기운으로 흘러갈 수 있다. 무기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이 많은 거죠. 식상이 자꾸 관을 쳐서 나쁘다 얘기를 하는데 요즘 세상은 식상 생재의 기운이 강할수록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과거 시대에 관이 승관발제 벼슬길에 올라야지만 제가 따라오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상이라고 하는 건 요즘처럼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분야에서 상당히 그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자, 대신에 이 식상이 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는 그 나의 그 어떤 그 자식덕, 그러니까 남명 입장에서 시주의 그 식상, 상관이 들어앉아 있다. 식신보다 상관이 들어앉아 있다 그러면은 그 배우자, 저 자식하고의 관계가 또 자식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 소모 이런 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도 좀 불안 요소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담장 밖을 내 일주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 또 배우자 가족 뭐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 시주 자리에도 이 상관이 들어 있으면은 주로 이제 그 배우자나 자식덕 불안 요소로다가 보는데 한 가지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건 또 뭐냐면은 그 말년에 내가 이제 그 봉사성 남을 갖다가 많이 그 돌봐야 되거나 또는 막 왜 재산 막 전 재산 막 이렇게 희사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상관 이런 게 여기 시지에 깔려 있으면은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못 보거든. 그래서 전 재산 갖다가 막 폐지 주소서 막 이렇게 해서 막 1억 원 막 기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성. 뭐니 해도 뭐니. 그래서 이제 현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내가 극하는 재성을 추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이 재물 인연과 배우자 인연 여부를 연월에서 이렇게 보는데 남명 입장에서 재성이 일찍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자운, 연애운이 좀 잃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기에 이제 물론 관성도 같이 따라 붙어야 이제 그게 배우자 인연으로다가 이제 더 발전을 하는데 여기에 또 재가 또 너무 많아도 초년에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을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공부가 또 잘 안 돼. 괜히 알바해서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 있고 막 이랬다 보니까 또 그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다 같이 보셔야 되고 말년에 그 재성이 이제 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년까지 내가 금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금전 활동으로다가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편자가 들어가면은 약간의 굴곡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정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안정적으로다가 이제 재물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는데 편재라고 하는 거는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또 왕창 나가기도 하는 그런 별이 있다 보니까 그거 주의 깊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성.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명예, 학문 쪽 욕구,
성취도, 뭐,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여명이 관운이 일찍 들어왔다 그러면은, 연애운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관이 몰려 있으면은 연월에 결혼운이 좀 빨라져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남명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 여명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자고, 요 관성이 시지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출직, 왜, 뭐, 장사 잘하고 돈 잘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원 선거 이렇게 탁 나와서 이렇게 시의원, 구의원, 뭐 국회의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성이 시지에 아주 멋지게 잘생기면은, 선출직으로다가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관성이 말년 시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이 먹어서도 직장 생활이 됐든 조직 생활이 됐든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이걸 뜻합니다. 또 한편으로 육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남녀 입장에서 관성이 시지에 드러나 있다라면은 혼의 자식을 볼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데 사실 요즘은 혼의 자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내 팔자에 들어 있어도 그 뭐 중절 수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본 베이스 상에는 관성이 이제 그 시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뜻하는 글자도 돼요. 또 여명 입장에서는 관성이 남편이고 남명이다 보니까 남자운 또 가정이 있는데 그 바람핀다라 해야 되나 연애운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혼의 애정운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관성이 그 시지에 잘생겨 있잖아요. 그럼 남명 입장에서는 아주 그 자식이 아주 현달한 자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관의 자식은 이제 현달하면서도 또 부모 봉양을 좀 끔찍히 한다면은 편관은 약간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자식 자체는 이제 출세를 하고 번영을 하는데 부모와 좀 떨어져 지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 한쪽으로 또 치우쳐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성은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 인성은 어렸을 때 글 공부, 인성 하나가 잘생기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요, 진짜. 평생 글 공부, 학문을 떠나지가 않지. 여기 이제 뭐 문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와 있으면은 높이 아주 그냥 학문적으로다가 크게 성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의식주라든지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식신, 특히 편인 같은 경우에는 식신을 도식한다 그러고 인극식, 인성이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이게 초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식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고 정인 같은 경우에는 또 틀려요. 정인은 그래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권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초년에 정인이 들어와 있으면 공부를 참 잘한답니다. 이 편인도 공부를 잘하는데 편인은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공부, 뭐 기술, 자격, 뭐 그런 거, 뭐 문예, 뭐 창작, 예술 뭐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풀린다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식상을 극하다 보니까 이게 일찍 들어와 있잖아요, 편인이. 그러면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 성장 발육 장애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키가 많이 크지 않고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지. 식상을 자꾸 억제하다 보니까 이제 인성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고 요게 이제 그 내 일주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서 부동산, 문서, 인허가 뭐 이런 거랑 이제 이상하게 연이 많이 닿아서 그 인성 가지고 계신 분들 중년에 문서, 자격, 부동산 이쪽으로다가 해서 성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게 말년 시지에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임대사업까지 이제 곁들여지죠. 중년에 이제 딱 문서 잡고 뭐 건물 뭐 몇 채 탁 잡아가지고 살짝 닦인 다음에 말년에 이제 임대사업 꼬박꼬박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십성 육친들이 연월일시 그 시기에 따라서 다 틀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시기별로다가 이렇게 보시는 안목을 자꾸 길러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집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서 한번 쭉 상상을 해보시면은 사주풀이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충분히 연습이 돼도 팔자 분석 상당히 뭐 자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육친에서 내가 사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